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장 끝나기 전에 좀 시황 먼저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회사 내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끝나기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오늘은 좀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이게 보고서도 다는 이제 적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뽑았으니까 못한 건 또 내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보고서는요, 그 대만의 IT 매출 그 동향하고 거기다 이제 자동차, 부품, 타이어 다 좋다는 얘기고, 석유화학에서 실적 체크해보고 CS 윈드가 어제 덴마크 회사 하나 인수했죠. 그 부분 이노션 저평가돼 있다. JW 중해제약이 어제 급등했었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오늘 이제 메인은 요건데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읽어보니까 이제 삼성이 TSMC 추격 시작할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밸류체인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먼저 해드릴 내용은 이제 대만 IT 이제 동향인데, 여기 이제 메리츠 양승수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그 PC나 대형 패널 같은 경우는 먼저 재고 조정이 이루어져서 좀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모바일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서야 되거든요. 여기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인공지능, 아이폰 15, PC, 노트북, TV, 가전, 모바일 요런 순으로 지금 아마 하반기 IT. 근데 이게 꼭 그럼 아직 모바일도 이제 볼 일 없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 이제 하반기 본다면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선 최악이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AI죠. AI는 왜냐하면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폰 15는 어차피 사이클이죠. 그래서 아이폰 15 좋은데 아이폰 15가 또 출시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5 관련주들도 일단 지금 모멘텀은 남아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모바일인데 모바일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중국이 요새 일본화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 화되고 막 사람들이 중국 일본화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90년대에 버블 터지고 그때 부채가 너무 많았잖아요. 막 부동산 막 비싸게 사고 빚내서 사다가 완전 망가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저축만 해요. 저축하고 소비 안 하고. 근데 물가 계속 떨어지니까 소비 더 안 하죠. 왜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거든요. 누가 오늘 사겠어요? 물건은 안 사려고 그러죠. 그리고 현금만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은행에도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아예 집에 갖고 있어요. 카드도 안 쓰고.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여행 갈 때 항상 여러분 느끼시죠? 왜 저 나라는 저렇게 현금만 쓰려고 그러지? 아마 좀 의아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현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30년 전에 버블 때문에 그래요. 빚 갚아야 되거든요. 빚을 계속 갚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소비도 줄이고 현금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중국이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중국 물가가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생산자 물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지금 컨트롤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미국이 막 때리니까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옐런 재무장관도 갔지만 중국이 어쨌든 지금 수세에 몰린 건 맞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중국한테 더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지, 부양책을 쓸지, 쓸 가능성 높아요. 이대로 두면 당연히 계속 이제 안 좋아지니까. 다만 그 상황에서 미국과 긴장 관계를 완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난 것 같아요. 예,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뭐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만난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진짜 부양책을 쓰는지. 여기서 뭐 일단 안 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좋아지려면 중국이 부동산 부양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걸 좀 하반기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AI나 아이폰 15 관련 밸류체인들의 실적이 더 우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TSMC가 매출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예상은 했어요. 이미 이제 2분기 매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 안 줬지만 어쨌든 부진하게 나왔고, 인공지능 쪽은 좋은데 재고, 그러니까 그 기존의 뭐 모바일이나 이런 쪽이 좀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폰 15 관련 기업들은 지금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매출이 반등한다. 이게 주문이 이제 조금씩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아이폰 15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MC 월별 매출액인데 꺾였죠. 근데 이제 지난 21년, 20년보다는 훨씬 위에 있고, 근데 22년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2년 대비한 23년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작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레벨로는 낮은 건 아닌데 작년과 비교하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동차 여전히 좋고요. 뭐 이제 지겹죠. 그냥 워낙 좋은 데이터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식상해하고, 뭐 다 아는 내용 아니냐,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다만 저는 뭐 도요타가 이게 환율 엔화가 약하다고 해서 일본이 경쟁력이 막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일본 OEM들이 공격적으로 수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그래도 우려 사항이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따지자면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안 보인대요.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부품 쪽은 확실히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갔죠. 생산은 줄이는데 자동차 가격 오르는데 부품사는 부품가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성차는 좋은데 부품사는 그냥 망가진 거죠. 이게 작년의 모습인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반대. 지금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은 오히려 다운될 수 있는데 생산량은 늘어나요. 일본 업체들마저도. 그러면 이거는 부품사한테는 좋은 거예요. 좋고 운임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철강 가격, 원재료 가격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품사가 상대적으로 올해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다 좋을 거라 얘기 많이 나오죠. 실제 모비스도 아마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고요. 10% 이상. 그러니까 항상 기대 못 미쳤는데 이번엔 드디어 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도 잘 나올 것 같고요. 현대위아는 아마 예상만큼 나올 것 같고, HL만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잘 나올 거는 같은데 이제 희망퇴직 비용이 좀 일부 있다는 거, 그거 포함하면 좀 부진할 것 같고, 그거 제외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S&T 모티브도 기대치 부합.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양호할 것 같고요. 타이어도 지금 올해 고무가 떨어지고 이미 타이어 가격은 작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운송비 떨어지고 있고, 예, 물량도 늘어나고. 다만 이제 교체용 타이어가 미국과 유럽에서만 회복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 타이어 시장 기대보다 7%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한 5% 이상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금호 타이어도 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이어 회사들은 시장 예상보다는 다 양호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이진명 최규현 연구원 화학업종 2분기 부진한, 그러니까 업황이 참 좋았는데 다시 2분기 들어 식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안 좋아요. 제조업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지표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증설하고,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공급은 줄거든요. 반도체처럼. 예, 증설이 주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공급 주는 건 오케이인데 요거 언제 부양책 할 거냐. 요게 좀 관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되면 이제 주가가 한번 확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국 부양책 나와서 주가 한번 크게 오르면 그때쯤에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기업별로 달라요.
좀 비중을 줄일 건 그때 줄이시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줄이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한 번에 이제 반등이 혹시 나오면 그걸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게 심한 게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그 탄소 섬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2분기는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업인 타이어 보강제가 부진해서 기대 이하일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예상 그렇게 나와 있고 LG화학도 기대 이하, 코오롱 인더는 좀 기대 부합, 하나솔루션도 기대 부합한다고 합니다. 부합 정도. 예. SKC는 좀 하위할 것 같고요. 국도화학과 효성TNC는 증이. 예. 롯데정밀화학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시장 기대보다는. 롯데케미칼은 부진. 효성화학도 적자법 확대. 효성화학은 지금 뭐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근데 이 중에 탑픽은 신한에서는 효성첨단 소재, 국도화학, 효성TNC 세 개를 꼽아주셨고 첨단 소재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보다는 탄소섬유 보고 이제 중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도화학은 저번에 우리 공부해봤죠. 경쟁사가 구조조정 미국에 거기다 인도가 지금 페인트 수요 급증하고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에폭시 들어가니까 거기다 조선자동차 건설 페인트 수요. 그래서 저도 근데도 주가가 싸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화학주 여러 개 이제 뭐 보고 있지만 국도화학도 나름대로 이제 저밸류 약간 이제 롯데 정밀화학과 좀 비슷한 성격이죠. 예. 막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 아닌데 저평가됐는데 화학 내에서는 실적 좋은 예, 그런 좀 이제 내용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효성 TNC는 일단은 그 가동률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 지금 지역별 경제 성장률인데 중국이 어쨌든 성장은 하는데 기대 못 미치고 있고요. 에틸렌 수급은 설비보다 내년에는 수요가 많아요. 드디어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좀 괜찮아지겠죠. 예. 5년이 아니네요. 2017년 이후로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은 게. SKC는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2차 전지랑 여기 반도체 요거는 같은 밸류를 주지 않고 더 높은 밸류를 주겠죠. 같은 이익이어도. 21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석유화학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ISC 인수하고 이거는 그 비주력 사업 지금 정리하거든요.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석유화학 회사들이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석유화학 그냥 요즘에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S-오일도 그렇고 사우디에 정유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해요. 그게 뭐냐면 COTC인가? 이 원유를 받아다가요. 바로 에틸렌을 뽑아내요. 원래는 여기서 나프타 만들어서 롯데케미칼을 주면 롯데케미칼의 NCC에서 에틸렌 뽑아버립니다. 이게 그동안 구조죠. 그럼 뭐 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정유는 정유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아니 지금 된 건 아니고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S-오일도 지금 샤인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해요. 25년인가 이제 6년에 나올 텐데 뭐를 하냐면 이제 원유를 투입해서 에틸렌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하는 사업을 정유사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부담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경쟁자들은 수요는 부족한데 경쟁자는 늘고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일단 지금 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는 위기가 와요. 지금은 아니고. 내년엔 좋아요. 내년엔 왜냐면 그 물량이 내년에 나온 건 아니고 내년에 어쨌든 수요가 많고 공급은 주니까. 예. 그때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높은데 아무튼 그때 석유화학 기업들이 방심하면 안 되고 예, 다변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다변화하고 있죠. 롯데정밀화학은 저기 그린 소재, 그죠? 예. 거기다 TKG 뭐 휴캠스도 거기 그 아라미드 원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죠? 예, SKC는 말할 것도 없고 동박으로 이미 갔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다변화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안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몇 년 후에 충격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SKC도 이게 동박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동박이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게 수율이 진짜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운 사업이래요. 근데 하잖아요. 지금 막
실적 안 좋은 거 알면서도 해요. 예, 세계 1등 되겠다고. 나중에 대접은 받겠지만 주주들이 이걸 이제 같이 극복을 해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안 좋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참 어려운 비즈니스인데,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예, 그냥 석유화학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러니까 왜 기업들이 저렇게 적자 보고 막 이런 데도 투자하려고 할까? 그걸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S 윈드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냐면 풍력 잘하잖아요. 세계 1등 윈드타워. 근데 하부 구조물 있죠. 해상 풍력에 바다에다 이렇게 고정하는 뭐 모노파일, 예, 또 자켓 뭐 이런 것도 우리 배웠죠.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덴마크. 그래서 목표 주가 11만 1,000원 유지했고, 이 회사가 덴마크 블라치라는 기업인데 부채가 한 5천억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269억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 부채까지 감안하면 한 몇천억 주고 산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9천억짜리 회사래요. 예, 매출은.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매출이 9천억. 내년까지 아마 수주 받은 거 계산하면. 그래서 모노파일 생산에 있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CS 윈드의 브랜드 파워 감안하면 영업이 흑자나지 않을까. 지금 아직은 적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으니까 매물로 나왔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싼 값에. 그거를 전격적으로, 예, CS 윈드가 인수해서 이제 관건은 이걸 흑자로 전환 언제 할 거냐. 이게 관건이고, 어쨌든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는 그게 반영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이 기업을 얼마나 빨리 정상화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싸진 않기 때문에 매 분기 실적을 이제 잘 보여줘야 돼요. 꾸준하게 수주랑 그 검증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면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실망을 주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고, 예, 매분기 실적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긍정적이다. 다만 주가가 지금 싸진 않기 때문에, 예, 일단 보유자의 영역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노션은 이제 정반대죠. 워낙 성장이 지금 없지 않냐 이런 우려감. 광고 안 좋으니까. 근데도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무려 34%.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가 신차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다 마케팅 누가 합니까? 이노션이 하죠. 근데 주가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에 예정된 거를 미리 또 당겨서 한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1년 전체적으로는 뭐 이익을 더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싼 건 맞습니다. 현금이 현 시총이 7,800억인데 현금이 6,800억이 순현금이. 예, M&A도 좀 했고 그래서 싸니까. 근데 이 저평가 언제 해소될 거냐 이거죠.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해소되면 주가 급등하는데 도대체가 해소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간 해소되겠지만 현대차 저렇게 좋은데 이노션도 좀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기가 참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중해제약은 어제 급등했었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시장 예상치가 139억인데 이번 2분기 177억.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이제 병이 있죠.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동맥경화 생겨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걸 개량한 아마 이게 일본 회사가 아마 그거 갖고 있던 걸로 아는데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네. 그래서 리바로젯이 그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고요. 점유율 계속 늘어나고, 이 회사가 이거 잘하는 게 저 리바로제 월 재료를 여기 JW 중해제약이 직접 만듭니다. 이건 몇 달 전에 혹시 5월인가 4월에 기억나세요? 우리 보고서 한번 제대로 본 거? 그때가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 공부했었죠. 정밀하게 한번. 예. 그래서 그때 괜찮았던 기억이 나요. JW 중해제약은 괜찮다. 실적 좋고 숫자 나오고. 예. 어쨌든 실적 올해 619억에서 828억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바로제 햄리브라는 그 혈우병, 이게 혈액이 응고하지 않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A형 혈우병 환자에만 급여가 적용됐는데 황체가 없는 환자까지도 급여가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좋아질 거. 아토피,
탈모 치료제도 이제 임상 기대가 되고, 근데 요거보다는 지금 일단 돈을 버니까,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제약주다.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1.5배. 참고로 혈우병은 이제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린 건데 찾아서, 혈액 내에 응고인자, 피를 굳게 하는 물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이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맥경화 오는 거죠. 너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대전인데, 요게 아마 박상우 연구원님이 아마 이번에 맡으셨나 봐요. 소부장을.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부장을 담당하시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오늘 좀 보고서가 나왔고 파운드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파운드리 있지만,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직접 제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러하는 거고,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고 보는 이유가 3나노, 5나노 수율이 실제로 지금 개선되고 있고, 경쟁 업체 중에 유일하게 GAA 방식, 이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TSMC에 너무 집중된 게 이제 이원화 될 거다. 요 포인트가 있는 게,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수율이 지금 75%까지 올라왔대요. 이게 거의 TSMC랑 지금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TSMC가 8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한 거죠. 진짜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3나노도 60%. 요 정도면 이제 할만한 거죠. 근데 아마 이게 수율이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냐?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대요.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지만 계속 투자는 하는데, 이렇게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 남는 웨이퍼들. 기존 제품 수요가 안 좋으니까 이걸 안 하고 테스트 웨이퍼로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업황도 안 좋겠다. 테스트 하자. 연구개발 더 하자. 그래서 이걸 투입을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수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오히려 이게 부족한, 이게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테스트하기 더 좋은 환경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율이 개선됐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후에 어찌됐건 수율 개선된 건 좋은 거죠. 그리고 GAA 팹 방식은 뭐냐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파운드리 볼 때 여기다 제가 그림을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기억나세요? 여기에 게이트고 여기에 채널이 있어요. 소스, 드레인 기억나세요? 메모리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채널인데 여기다 게이트죠. 여기다 전압을 딱 가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전류가 흘러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죠? 커패시터. 여기에 전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하가 들어가면 저게 D램이에요. D램. 저게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 전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졌어요. 여기다 하이K 물질 바르는 거 아시죠? 유혹한다. 증착해서. 하이K 우리 배울 때 그거예요. 그 구조가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원래. 근데 거기서 이제 변형된 게 뭐냐면, 이제 요거는 메모리고요. D램이고. 그래서 커패시터 빼고, 여기 파운드리 쪽에서는 핀펫은 뭐냐면은 이거를 얘네를 올려버립니다. 위로. 요 안에 있거든요, 원래. 채널을 얘를 위로 불쑥 이렇게 올려버려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요 게이트랑 서로 만나겠죠. 3면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면이 만나는데, 원래는 한 면만 만나는데, 이거를 3면이 다 만나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한 게
TSMC죠. TSMC는 이 방식이에요. 핀팻.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 같이 생겼다. 물고기 지느러미. 예, 그래서 3면에서 닿았다. 요게 이제 핀팻 방식이고, GAA 방식은 뭐냐면은 4면이 닿아요. 그래서 요게 요 게이트 있잖아요. 예, 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게이트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게이트가 4면이 다 만나죠. 그죠? 얘는 3면인데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성능이 다 좋아요. 근데 2세대는 뭐냐면 이제 내년에 이거 하거든요. 내년에 2세대는 얘를 아예 옆으로 이렇게 눕혀버립니다. 핀을. 예, 아주 길게 눕혀요. 그럼 더 많이 면적을 닿겠죠, 서로. 이 면적이 더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더 많은 전류가 흘려요. 전류가 흐르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아까 커패시터에 전화 많이 들어가면 성능 좋아진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 저렇게 이제 내년에 이거 삼성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3나노가 23%, GAA가 기존보다 핀팻 방식 전력. 근데 이 2세대는 더 좋아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게 수율만 나와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죠? 네. 그 설명이에요, 이게. 네, 그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이케이 배울 때 처음 했던 그 일반적인 한면, 그게 플래너. 그래서 플래너 3차원 핀팻, 4차원 GAA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냥 한 면이 닿고 3면 닿고 4면 닿나. 근데 4면 닿으면 좋고, 왜냐면 그만큼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근데 게이트올 어라운드는 사용된 소재부터 장비까지 다 달라요 또. 근데 삼성이 처음에는 삼성전자 경쟁사들이 이걸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어쨌든 삼성이 지금 수율이 60%까지 올라왔다면 대단한 거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공을 해주면 그 삼성, 그러니까 TSMC에 공급 받던 이 공급사들이 이제 삼성한테도 좀 받아볼까. 근데 물론 못 바꿔요, 쉽게. 애플은 못 바꿉니다. 기존에 그 공급하던 그게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바꿔요. 근데 퀄컴이나 엔비디아는 원래 삼성하고도 했거든요. 삼성한테도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TSMC가 요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 계속 가격 오르니까 이제 고객사는 짜증 나는 거죠. 예. 근데 삼성이 못하니까 방법은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바뀔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수요가 많죠. AI 자율주행 이거 다 파운드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할 수 있는 업체니까. 그리고 삼성과 TSMC, 인텔의 3파전인데, 원래 삼성전자가 옛날에 2005년에 이 사업부를 출시를 했고 2017년에 독립 사업부로 이제 나갔는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10나노까지, 그러니까 되게 잘했어요. 옛날에 애플 아이폰 수주도 따냈어요. 그러다 TSMC한테 밀렸죠. 근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고객사들이 불편해요. 경쟁사니까. 내 설계도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게 싫은 거죠. 거기다 7나노 갔을 때는 수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TSMC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 TSMC는 세계 1위죠, 현재. 모리스 창이라는 이제 사람이 설립을 했고, 7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90% 이상이 뭐 어마어마한 점유율입니다. 예, 애플 뭐 전량 수주 받고 있고, 옛날에 애플이 이제 물량을 줬는데 애플 물량 받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되죠. 더 만들죠. 수율 잘 나오죠. 또 애플은 엄청 까다로운 고객인데 그걸 통과하니까 기술력이 점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바뀌는 게 3나노에서 좀 막히고 있어요. 삼성은 올라오는데. 그리고 여기는 아직 GAA도 안 했죠. 인텔은 가장 지금 꼴찌죠. 예, 파운드리를 했는데 2013년부터 경쟁사들에 비해서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올해 말에 3나노 한대요. 근데 지금 4, 5나노도 안 한 회사가 갑자기 3나노 한다고 성공할까? 근데 일단 인텔의 횡보도 두고는 봐야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투자 전략은 작년까지는 퀄컴, 엔비디아 등이 이제 3나노 파운드리 그 채택할 지금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게 수요 부진으로 공급 단가가 4나노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4나노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한테도 좀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리고 TSMC는 6, 7나노를 좀 늘렸대요. 생산 능력을.
TSMC. 근데 삼성은 4, 5나노에 집중. 그러니까 좀 유리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입니다. 내년. 그럼 내년에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이분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견 제시했는데 애널리스트가 또 틀렸다고 뭐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잖아요. 예, 그럼 뭐 누가 예상을 합니까? 뭐 내년도 예상 하지 말란 얘기인데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진짜 고객사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나오겠죠. 또 IR 이제 분기마다 IR 하니까 확인하면 돼요. 예, 계속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셔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좋은데 이제 꾸준하게 검증을 해 나가면 된다. 그게 투자의 과정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밸류체인 업체들이 이제 내년에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일단 탑픽은 솔브레인하고 두산테스나고 관심 종목은 동진세미캠, TMC, 가온칩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솔브레인은 왜 수혜를 받냐면 그 여기 시가객 만들잖아요. 원래 시가객 2차 전지도 합니다. 전에. 근데 시가객이 이제 주요 여기 점유율도 국내 1위고 여기 게이트 어라운드 있죠. 아까 뒤에 여기 들어가는 시가객을 솔브레인 단독 공급하고 있어요.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3D 디램이 뭐냐면 적층하는 거 있죠. 여기 시가객 때도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3D 디램도 늘어나고 GAA 파운드리도 늘어날 거고. 예. 그래서 요거 실리콘 저마늄이란 층이 생기는데 요거를 이제 시가에서 없애줘야 돼요. 저거를 할 때 ALD 장비, 원자 증착 장비 아시죠? 그걸 통해서 이제 유전막을 증착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내년에 3나노 성장. 예. 그리고 낸드 원래 이 시가객은 낸드에 많이 들어가요. 낸드는 계속 깎아야 돼요. 240단 가면요 230단 계속 깎아야 됩니다. 더 이렇게 이 고층 빌딩을 깎아야 돼요. 계속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 이게 90% 이상 점유율이에요 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트렌드에 맞는 소재 업종이다. 올해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업황이 안 좋으니까. 내년에 파운드리 쪽 한번.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솔브레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은 우리 공부해봤죠. EUV 포토 레지스트 감광에 워낙 많이 공부해봤고 제가 알기로는 KRF는 세계 1등으로 합니다. 이게 낸드에 들어가요. 낸드 만들 때 들어가는 그 감광액입니다. 감광액은 이제 웨이퍼에다 발라가지고 빛을 쏴서 그림 그려주는 회로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아마 동진이 일본보다 1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일본 업체들이 1등인데 이게 제일 어렵죠. EUV요. 우리 EUV 한번 공부해 본 것처럼 이 시장에 드디어 진입했어요. 여기가 제일 잘하죠. JSR. 예, 일본. 여기가 일본 국부펀드가 사버렸어요. 10조 주고. 그래서 그때 동진 갑자기 급등해버렸죠. 같이. 예, 한국엔 동진 세미캠이 있다. TMC는 D램, 낸드, 로지. 근데 어제 급나간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환사채 발행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자금 조달 이슈. 요게 좀 부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TMC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신규 상장했던 기업인데요. 희귀가스 만드는 회사예요. 소재. 예,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가스를 만드는 초고순도 인공가스 공기 중에만 극소량만 존재하는 이제 반도체에 쓰이는데 디보란이라는 그 특수가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디보란이라는 특수가스 또 미쓰비시 에어리퀴드 솔루션 이 두 업체가 독과점인데 이걸 이제 국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포스코하고 또 포스코에서 좀 또 재료를 받아요. 예. 그래서 희귀가스 원재료 10%를 좀 받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이 폐기가스를 이용해서 저런 이제 고순도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런 기업이고 두산테스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사트. 그래서 패키지 테스트하는 회사고요. 예, 이미지 센서. 예. 주로 하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SOC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요거랑 이미지 이게 둘 다 어디 들어가요? 자동차. 이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전장 부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오사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카메라가 15개까지 들어가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마지막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 좀 생소하실 때는 AD테크랑 좀 비슷한 기업인데 디자인해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팹립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설계를 해줘요. 그러니까 애플이 TSMC에 이제 설계도 넘겨줄 때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냐면 우리 양복 맞출 때 재단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 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소재를 쓸 거냐, 이태리 최고 원단을 쓸 거냐, 이런 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주는 게 요 디자인 회사예요. 디자인 중간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복을 만들기 전에 재료 같은 거 선정하고 어떤 그 그림을 그려서 할까, 이 약간 그 설계 과정 있죠. 이거 만드는 제조 과정에 그 이 진행도를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진행도를 가지고 TSMC가 양복을 직접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TSMC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설계 도면을 받아서 양산에 적합하게 디자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하고 AI가 굉장히 또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온칩스도 AI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볼 때도요. 두산테스나랑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쪽에 좀 있어요. 그 AI랑 차량용이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2세대 GAA 들어가고요. 25년도에는 2나노. TSMC는 25년 돼야 GAA 들어가요. 좀 늦죠.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TSMC가 성공한 거는 삼성은 이렇게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했잖아요. 근데 애플에 납품할 때 웨이퍼를 패키징 먼저 한대요. 포장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잘라버려요. 그래서 원가 절감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위가 좀 있었고, 요게 이제 플래너,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여기가 소스, 드레인, 채널, 게이트 쏘면 얘가 일로 가고, 여기에 커패시터, 요게 이제 일반적인 모스 방식. 핀펫은 여기 보세요, 올라왔죠. 올라와서 여기에 서로 연결해요. 세 면이 닿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올라오는데 요 중간중간에 관통시켜 버립니다. 나노시트로 이게 연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게 가온칩스, 아마 이게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삼성이 파운드리고, 여기가 후공정 회사 아시죠? 아까 후공 오사트, 뭐 두산테스나 네페스나 뭐 엘비세미콘 요런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요게 IP 설계 이 원천 기술 갖고 있고, 요게 팹리스. 근데 요 중간에서 가온칩스가 이런 것들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건 마지막으로 밸류체인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장비 회사, 뭐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고, 요건 장비 쪽이고요. 요 아래는 여기 부품 회사들. 다 우리 한번, 요거는 뭐 수혜 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표 많으면 무조건 좋다 뭐 그런 거보다도 뭐 수혜 강도라고 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별표 하나면 안 좋다 이거 아닙니다. 소재,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는 다 받고, 그 이제 전자공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리면, 어제 겁니다. 어제 이제 CS 윈드 어제 공시가 실제 나왔고, 어제 이제 정리를 했던 건데,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가 되게 많았는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었고요. 한샘도 요새 어쨌든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도 내부자는 조금씩은 사고 있고, 어제 동원산업 아시죠? 여기가 2명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원산업은 일단 2명의 내부자가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LGU 플러스도 2,100만원어치, 하나금융지주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장이 좀 남았어요.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일단은 바로 오늘은 좀 먼저 끝낼게요. 죄송한데, 근데 오늘 아마 증시 급등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변이 없는 한 오늘은 급등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랜만에 정말 한 달 내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2,520까지 진짜 찍고, 일단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도
반등에 나서서 좋은 분위기고요. 오늘은 일단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사고 있고, 외국인은 근데 반도체는 좀 팔아요. 철강주랑. 그러니까 포스코, 삼성전자 이런 건 좀 파는 것 같고, 반면에 뭐 사냐면 조선주. 조선주 요새 많이 삽니다. 화학주, 기계업종 이런 쪽으로 많이 사고 있고, 기관은 반대로요. 전기전자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기관이 전기전자를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는 이제 히토류 관련된 쪽인데 오늘 뭐 갑자기 또 급등하고 있고요. 히토류주들 보시면 그죠. 전력설비 요새 아주 뜨겁죠. LS 일렉트릭 우리 지난주에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좋았고, 오늘 특히 원전주가 좋은 게 정부에서 아마 원전 신규 건설 검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주 투자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또 전력 기기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오늘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랜만에 좋고, LS도 급등세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니켈 관련주들도 좀 반등하고 있고요. LS 인터가 어제 급락했었죠. 근데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었고, 항공기 부품에서도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아스트, 하나 에어로, LIG 넥슨, 방산주들 다 좋고요. 리튬 관련주도 오늘 좋습니다. 요새 뭐 금양이 난리가 아닙니다. 금양이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금양도 아마 모르겠으면 지수 편입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뜨거운 7월을 좀 보내고 있고, 리튬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고, 다만 오늘은 이제 포스코 피처엠이 조금 안 좋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40만 원에서는 일단 조금 힘이 부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더는 못 가고, 일단 오늘 공시를 통해서 또 이제 장래 사업 계획 같은 걸 언급을 했는데 내용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어쨌든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랜드 쪽 좋고요. 오늘은 어제 PSK 홀딩스가 최근에 급락했다 하루 만에 13%나 급등해 버렸고, 제우스 PSK 홀딩스는 이쪽은 HBM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HBM. 그리고 테스, 뭐 유니테스트 이런 기업들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좋았고요. 특히 요새 정말 하나오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삼성중공 둘, 옛날 이게 하나오션 삼성중공 둘이 진짜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돋보이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비주 좋고요. 오늘은 STI, 이거 다 HBM 관련주들이에요. 그리고 종합상사 좋았고, 풍력도 오늘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S 윈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 CS 세아제강 지주도 한 6%. 태웅도 이게 되게 생소했던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저번에 우리 한번 공부해봤지만, 태웅도 한 5%. 거기다 이제 CS 베어링까지 다 전체 분위기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 오션 플랜트는 조금 부진하고, 세아제강도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오늘 괜찮고, SM이 얼마 전에도 김태희 사회 이사인가요? 그분이 주식 좀 사더라고요. 그죠? 우리 내부자에서 봤지만, 근데 일단 오늘은 10%나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고, 태양광 쪽도 오늘 괜찮고요. 근데 이제 LX 일렉트릭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시스 예전에 많이들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제가 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은 5% 가까이 좀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생각하실 건 실적만 좋아지면 돼요. 숫자만. 그동안 좀 적자가 좀 있었으니까 2분기에 그걸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 오늘 진성TC가 좋았네요. 게임주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게임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다 좋은데, 광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스레드 때문에 그 트위터 경쟁하는, 어제 광고 기획사들 다 주가 폭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좀 오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오늘은 일단 원위치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급등하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료주들 오늘 제일제당이 오랜만에 반등했고, 건설 중소형주들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주도 아직까진 조금 일부 S오일이 좀 부진한 편이고요. 해운주도 아직 좀 부진합니다.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오늘 타이어 쪽은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대부분 다 좋고, 특히 오늘은 기계의 날입니다. 기계주들, 기계주들 풍력주 이쪽에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끝내야 돼가지고 오늘 한 43분 정도 했고, 혹시 이제 못했던 부분은 제가 또 한번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얘기는 했고요. 오늘 좀 못했던 거는 내일 하겠고, 또 내일 10시 10분 정도에 또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좀 죄송한데 장 끝나기 전에 좀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